아찔한 오해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장면을 다들 웃으면서 보는데 홍성필 선생님 심각하게 보시는데요. 네,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네. 아주 아찔한 그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한 30년 전인데 제가 그때 강력반에서 일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매치기범들도 많고 해서 잠입근무나 잠복사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잠복근무 이렇게 나가면은 제일 그 많이 가는 곳이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니 시장이나 뭐 그런 데도 있는데 백화점을 왜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백화점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그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소매치기범들이 기승을 부리죠. 하긴 물건 고르고 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그럼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2인 1조로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잠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매장에 왔었는데 매장에서 실제로 이제 옷도 고르면서 아우 자기야 이거 어때? 옷 괜찮지? 그러면 그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도 좋은데 쇼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오해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냥 일을 하시는 거고 뭐 오해받을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 번 보고 있는데 뒤에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홍영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돌아보니까는 예전에 알던 지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십니까? 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쇼핑 나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잠복근무하고 있으니까 빨리 볼일 보시고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다.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으면서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안 본 걸로 할게요.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하고 가는 거예요. 윙크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불륜의 현장을 내가 지금 목격했다. 내가 눈 감아주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찜찜하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찜찜하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한 30년이 흘렀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좀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저는 그런 그 몹쓸 인간으로 아마 기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좋습니다. 네, 김 사장님 그때 좀 반가웠기도 하지만 참 원망도스러웠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많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오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단단히 오해를 해서 틀어질 뻔했다. 또 어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남편한테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결혼하고 10년쯤 됐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상차하는 사업이라 하루에 트럭을 몇 대씩 쓰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안 따는 거예요. 운전을. 더군다나 운전이 얼마나 아쉬운 시기에 운전을 안 따고 다 기사까지 쓰면서 그래서 돈이 인건비 주고도 남아 도느냐. 왜 운전을 안 하느냐. 온몸 건강한 남자가 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 운전 때문에 엄청 남편을 닥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면허를 따서 지금 34년째 무사고 김지종 씨의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렇게 따기 싫어하셨을까요? 참. 그렇게 하다가 10년, 한 11, 12년 전에 땅을 사서 밭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강낭콩 빨간색을 한 주먹 쥐고는 여보 이리 좀 와봐. 이게 무슨 색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당신 이 색이 안 보여? 나 청록생명이야. 근데 그 순간 내 머리에 스치는데 남편한테 다구쳤던 거, 닥달했던 거, 막무시했던 거 얼마나 미안한지 얼굴을 정면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 남자 자존심이 있잖요. 결혼 전에 말을 않고 나니까 차마 내가 생명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예전만 해도 생맹이 있으면 뭐 약간 유전병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승현 아나운서, 그게 요즘은 생맹이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불리던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정식 명칭은 적록생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 대신에 색각 이상으로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보정을 해주는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부군께서는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미안한지 그동안 좀 차분하게 여보 왜 안 따는 이유라도 차분히 물어봤던지 대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부부간에 가까워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엇이라도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속단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저 속풀이 좀 하겠습니다.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머, 김광호 씨. 김광호 씨?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마 한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 와이프가 외출한 날이었는데 애기들이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빠로서 솜씨 좀 발휘해야겠다 해서 냉장고 열어보고 냉동실 열어봤는데 냉동실에 만두, 튀김, 냉동식품들이 죄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애들을 먹여줬어요. 와이프가 딱 들어오더니 저보고 딱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많은 거 혼자 다 먹었어? 그걸 보셨어야 돼요.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먹은 건데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또 이거 해가지고 애들 일어나면 내가 사자대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두 눈을 부릅뜨면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애들 눈 뜨자마자 다 모여반 다음에 아빠 어저께 뭐 해줬어? 뭐 해줬지? 애들이 좋아가지고 아빠 최고예요. 아빠 너무 맛있었어요 하는데 그래도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그때 왜 화가 났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네네. 제가 많이 먹어서, 원래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먹는 거 같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집에 돌아왔더니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 이제 식용유를 너무 많이 써서 프라이팬 있는 쪽에 다 기름이 튀어있고. 알죠. 가스레인지 다 날리는. 네네네. 근데 갔다 왔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네. 그렇죠. 실은 이게 남자들이 좀 단순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지영 씨가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냉동실에 만두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하니까 잘 튀겨서 먹되 그 비닐이나 이런 거는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잘 하고 그리고 기름이 튈 수가 있으니 잘 닦아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딱딱딱 하고 애기들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야, 지금 김건수 선생님 표정 보셨어요? 어이가 없네요.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말 안 해도 살다 보면은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꼭 말을 해야 말인가. 그런데 그냥 그 기름 너무 튀기면은 그 서로 뒷감당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상식적인 생각은 좀 하고 살아야죠. 상식이 없었네. 이게 눈치 없으면 미련하게 마련이에요. 미련하기도 하고. 여보, 내 다음부터는 외출하고 하면은 혹시라도 외출하면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뒷정리까지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다 메시지로 남겨놓고 내가 보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집안일은 걱정 말고 여보. 나가서 급한 일 있으면 편하게 갔다 오고. 한번 믿어볼게. 다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는 이런 오해가 생겼다. 좀 오해를 풀고 싶다 하는 분 어느 분입니까? 이금순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노래를 같이 이제 하러 다니는데요. 공연장이나 녹화장에 가면 후배 여가수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오셨어요? 오라버니 오셨네? 이런 식인데 그 호칭에 대한 걸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걸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긴 합니다. 심각한 사건까지 일어나요? 저희 가수들끼리도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 정보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올려놓은 그 뭐랄까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원이 들어옵니다. 이금수 오라버니 타이틀곡이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집사람이 그걸 봤어요 금방. 근데 그 바로 밑에다가 이금수 가수님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이 완전히 쌓여졌겠죠, 그죠? 네. 이건 주현선 선생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건가요? 워낙 남편이 그 동료 여자 가수들에게 친절하거든요. 그러니 뭐 이렇게 잘 따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얘는 또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속상하죠. 근데 그게 그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고 그걸 너무 또 곡해를 하는 것 같아서 집사람이 좀 예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금수 선생님은 그런 호칭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뭐 좋아하진 않았겠죠. 근데 좋아하지 않았겠죠는 좋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싫지는 않았죠. 네네. 저는 언니만 있어 그런지 그렇게 아무리 친해도 오빠라는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면 그냥 선배님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뭐 남녀 이렇게 구분 없이 아우님 이렇게 조금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님 하는 것도 썩 좋아를 하지 않아요. 네,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지난번 녹화 때하고 전혀 다르신데요. 녹화 끝나고 제가 이승현 누님한테 누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 불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누님 그러면 안 됐어 누님.